43살인 오희선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을 회사에 보내고 초등학생인 아이들을 학교에 바래다 준 후 무심코 켠 컴퓨터의 모니터를 보고 크게 충격을 받았다. 전날 과음을 하며 늦게 집에 들어온 남편이 잠시 컴퓨터를 하고 끄는 것을 깜박했는데 그곳에서 야동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자신과 남편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분명히 우리 집 안방임은 틀림없었고 오희선은 27살에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에 대한 배신감으로 몸을 바들바들 떨었다. 오희선은 대충 영상이 찍힌 지점을 동영상을 통해 파악한 후 대뜸 씩씩 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가 화장대 서랍장에서 남편이 숨겨둔 카메라를 찾아냈다. 순간 그녀는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카메라를 부술까 생각도 했지만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먼저 남편에게 묻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여전히 혈기왕성한 초등학생 두 아이를 먼저 재우고 오희선은 역시 야근을 하고 늦게 집에 도착한 남편에게 밥을 차려주었다. 피곤에 지친 기색인 남편은 샤워를 하고 나와 머리를 말리면서 식탁에 앉았다. 그녀는 바글바글 속이 타는 것을 애써 진정시키면서 식탁 반대편에 앉아 남편이 밥 먹는 모습을 참을성 있게 바라보다가 말했다. 당신 나한테 혹시 할 말 없어? 계란말이를 입에 넣고 아작아작 씹어먹는 남편의 얼굴을 당장이라고 한 대 치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오희선은 남편이 솔직하게 대답해주기를 바라면서 계란말이가 있는 접시에 케찹을 뿌려주었다. 무슨 할 말? 글쎄, 당신 나한테 할 말 있는 것 같은데. 오희선이 지쳐 보이는 남편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남편은 그런 눈빛을 무시한 채 계란말이에 집중하고 있었다. 이 늦은 시간에 할 말은 무슨, 그냥 얼른 자고 싶을 뿐이야. 그러니까 당신 나한테 할 말 없다는 거지? 없어. 얄밉게 젓가락으로 계란말이를 꽂고는 입으로 가져가는 남편이었다. 굳이 내 입으로 말해야 할까? 그럼 남편이 밥 먹기를 멈추고 문득 아내를 바라보았다. 당신 설마 내 비상금 발견한 거야? 제발 아니라고. 말해줘. 그건 내 유일한 비상금이었다고. 아니 언제 비상금까지 숨겨두었는지. 결혼한 지 16년 만에 남편의 능력을 처음 발견한 그녀였다. 그래 당신. 차라리 비상금이었으면 좋겠네. 설거지는 당신이 해. 오희선은 그렇게 말하고는 씩씩대며 안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궜다. 자신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은 무려 7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다. 얼굴은 고스란히 그대로 노출되고 있었다. 오희선은 대체 남편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동영상을 올렸는지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왔다. 거의 울상이 된 그녀는 당장이라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이혼하자고 소리치고 싶었다. 오희선은 길게 숨호흡을 내쉬며 침착하면서 남편이 자기 몰래 올린 동영상이 또 있는지 확인해보았다. 오희선은 끝없이 쏟아져 나오는 동영상에 더 이상 클릭하기를 멈추고 그대로 남편의 배신감에 울음을 터뜨렸다. 평생 남편만 믿고 바라보며 살아온 그녀는 충격에 안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었으며 그대로 펑펑 울었다. 오희선은 남편에게 복수할 기회를 찾으면서 일주일을 보냈다. 그리고 최대한 남편에게 신경을 덜 쓰고 아이들에게 집중하면서 지냈다. 남편에게는 일부러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그리고 일주일 뒤 주말 남편은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자고 그녀에게 말했다. 그럼 아이들은 어떡하고? 이따가 어머니 오신다잖아. 어머니한테 잠깐 애를 맡겨두고 당신과 나 둘이서 레스토랑에 가자고. 오랜만에 분위기도 띄울 겸
그리고 요즘 당신 기분이 좋지 않아 보여서 마음이 걸리거든. 비상금을 돌려줘도 싫다며. 됐어. 당신이 모은 거니까 당신 알아서 해. 남편은 차라리 그게 더 무서운 듯 겁에 질린 얼굴로 비상금으로 근사한 레스토랑에 데려가겠다고 끝까지 우겨댔다. 그래서 결국 오희선은 마지못해 남편에게 백기를 들고 변할 기미가 보이려는지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 미소를 보이면서 그러자고 허락해 주었다. 서울 남산 근처에 있는 레스토랑에 데려가더니 옆에 모텔로 간 후 남편은 본색을 드러내며 모텔방에서 자신에게 은밀한 옷을 건넸다. 딱 보아 스튜디어스 복장이었다. 이게 뭐야? 그녀는 어이가 없어 남편이 건넨 복장을 손에 쥐고 물었다. 뭐긴 스튜어디스 복장이지. 당신 그때 간호사복 옷 입고 엄청 좋아했었지? 사실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달랐다. 그녀는 모텔 안에서 남편이 또 카메라를 어딘가에 숨겨두었을까봐 걱정이 되었다. 나 입기 싫어 이거? 그러지 말고 입어? 이런 것도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 언제든지 이런 복장을 입을 수는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또 남편이 복장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몰래 사이트에 올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었다. 하지만 당신이 오희선이 머뭇거렸다. 알아. 비상금 또 숨겨둘까봐. 걱정되는 거지?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한 번만 더 날 믿어달라고. 남편이 두 손을 싹싹 빌며 애원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나약해지는 것을 느꼈다. 휴. 한 번 더 남편을 믿어야 하나? 또 올리면 어떡하지? 초조해하며 그녀는 결국 남편을 한 번 더 믿어주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마지못해 스튜디어스 복장으로 갈아입었다. 그런 후 이틀 뒤 혹시 몰라 접속한 사이트에서 역시나 그녀는 남편이 몰래 올린 동영상을 찾아냈다. 더 웃긴 건 그녀를 아예 스튜어디스로 묘사하고 있었다. 남편은 그녀를 스튜어디스로 묘사했고 오희선은 비행공포증이 있어서 평생 공항 근처에도 안 가본 여자였다. 그녀는 어이가 없어서 이번에는 아예 울음조차 나지 않았다. 야동 사이트에는 이렇게 변태가 많았는지. 스튜어디스란 말의 조회수는 무려 10만이나 기록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사이트에 가입한 남편의 아이디로 사이트에 접촉하여 혹시나 불륜이 있을지 몰라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은 남편의 쪽지들을 살펴보았다. 아내 초대남에게 한번 양보할 생각 없나요? 아내를 경매로 붙여서 한번 만나게 해줘요. 경매? 다른 사람이 보낸 쪽지에 경매라는 말에 그녀는 귀가 쫑긋했다. 남편에게 어떻게 복수를 할까?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경매라는 말이 그녀의 귀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녀는 사이트에 자신의 이름과 민증으로 새로 가입을 한 후 사이트 내의 경매 카페에 가입을 했다. 오희선은 복수에 찬 얼굴로 카페에 자신을 김희선이라고 속인 후 자신을 가장 비싸게 사는 사람에게 허락해준다고 말했다. 세상에.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구나.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거짓이 아니라는 듯 사진 2장을 찍어 올렸다. 경매 시간은 단 하루. 그녀는 드디어 남편에게 복수할 기회를 찾았던 것이다. 두근두근대는 마음으로 하루가 지나고 남편이 코를 골며 골아떨어진 새벽에 오희선은 남편 얼굴을 살핀 후 침대에서 일어났다. 남편 얼굴만 봐도 지겨워서 각방을 쓰고 싶었지만
아이들이 혹시나 오해를 할까봐 그녀는 억지로 남편 옆에 누웠던 터였다. 당신, 나를 팔고 나 몰래 그런 짓을 했다. 이거지? 그녀는 복수심으로 이를 갈면서 거실에 있는 컴퓨터를 몰래 켜고는 그리고 그녀가 자신을 경매에 붙인 카페에 들어갔다. 경매에 참가한 사람은 무려 35명, 최고가는 65만 원이었고 50대 중반의 남성인 듯 했다. 그녀는 최고가를 제시하며 자신을 산 남자의 연락처를 외우고는 다시 침대로 돌아와 지긋지긋한 남편의 옆에 누웠다. 당신, 실수한 거야. 내가 얼마나 무서운 여자인지 똑똑히 보여주겠어. 그녀는 다시 한번 남편의 코고름 소리에 진저리를 치면서 다시 한번 결심했다. 죄송한데요. 전 아직 학생이에요. 수학이 넘어 아직 앳된 목소리가 나직이 들려왔다. 남편과 아이를 각각 회사와 학교에 보내고 오후가 넘어가기 직전 최고가를 제시한 남자에게 전화를 한 그녀는 학생이란 말에 충격을 받았다. 50대라고 그러던데 학생이시라고요? 네. 전 고등학생이고 19살이에요. 오희선은 어이가 없었다. 기껏 남편에게 복수할 기회를 찾았건만 이게 모두 허탕으로 돌아가는 건지 그럼 어쩔 수가 없네요. 미성년자와는 할 수가 없어요. 미안해요. 그녀가 전화를 끊으려고 했다. 잠시만요. 왜 그러죠, 학생? 제 말 조금만 들어줘요. 제발요. 미성년자하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짓 하는 거 부모님은 아시나요? 저 사실은 수학이 넘어 학생이 머뭇거렸다. 전 원래 경매 같은 거 하지 않은데 아줌마의 사진을 본 순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예뻤다고요. 대체 이 어린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어이가 없으면서도 기분이 좋았다. 그래서 어차피 성인도 아닌데 하지 말까 하다가 용기를 내서 아버지 아이디로 경매에 참여했어요. 처음엔 20만 원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학생이 20만 원이 어딨겠어요. 그런데 경매 금액이 계속 올라가고 결국 학원비 몰래 빼돌리는 걸로 해서 65만 원까지 했어요. 50만 원 넘어갈 때부턴 정말 조마조마했어요. 완벽한 몸매를 가진 아줌마를 보고 싶기도 했고 완벽한 몸매라 20대 처녀 시절에 들었던 이후로 처음 듣는 말이었다. 그녀는 학생의 말에 두근거렸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1분 남기고 결국 제가 65만 원을 걸었어요. 학원비까지 몽땅이요. 거기에 내 3개월 용돈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요? 아줌마를 놓치고 싶진 않았거든요. 너무 간절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전 경매에 처음 참여한 거예요. 애절한 목소리 학생이 말했다. 잠시 수화기에는 정적이 감돌았고 오희선은 그런 학생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자신을 원하는 어린 남자의 말에 가슴이 두근대는 건 사실이었다. 아줌마가 기분 나쁘다면 없던 걸로 해주셔도 돼요. 정말 아쉽지만 어차피 학생이라 모텔도 못 들어갈 거고. 저기요. 학생. 메모할 수 있어요. 왜요? 적어요. 우리 집 주소 알려줄게요. 학생이니까 딱 절반 30만 원만 줘도 돼요. 참, 혹시 카메라 찍는 거 좋아해요?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19살의 고등학생은 생각했던 것보단 어려 보이진 않았다. 고등학생으로 보이긴 했지만 키는 180cm를 넘겼고 운동을 많이 했는지
움직일 때마다 교복 사이사이로 근육이 어느 정도 보였다. 전날 언제 올 수 있냐고 오희선이 묻자 학생은 오래 기다릴 수 없다며 다음날 조퇴를 하고 온다고 했다. 자신을 박준섭이라고 소개한 학생은 정말로 조퇴를 하고 집에 아무도 없을 오후 1시에 오희선이 알려준 그녀의 집으로 찾아왔다. 정말 왔네요. 오희선이 어쩔 줄 몰라 소파 위에 앉아 안절부절 못하는 학생을 나직이 내려다보며 말했다. 돈은 준비했어요.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단 이쁘세요. 학생의 이쁘다는 말에 그녀는 내심 기분이 좋았다. 그녀는 30대 시절에 입었던 원피스를 입고 향수를 뿌린 채였다. 아무리 학생이지만 경매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대우를 해주기 위함이었다. 휴, 일단 그쪽도 어쨌든 경매에 참여하고 정정당당하게 나를 산 사람이니 말 놓으셔도 돼요? 아주머니. 휴, 알았어. 아무튼 넌 날 샀으니 난 너에게 허락해 줄 거야. 오희선의 말에 학생이 소파 위에 앉아 침을 삼켰다. 고맙습니다. 돈은 학생이니까 절반만 주면 돼. 다 드려도 돼요? 아니, 절반만 줘. 그리고 우린 이번 한 번으로 끝내야 돼. 한 번으로 끝나는 거야. 두 번은 없어. 그럴게요. 근데 왜 경매에 참여하신 거예요? 보니깐 돈이 필요한 건 아니신 거 같은데. 그건 말하자면 길어. 개인사는 얘기하지 말자. 알았어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더 말해둘 건 있니? 학생이 머뭇거렸다. 저 처음이에요. 그 말에 오희선이 난감한 듯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서도 아직 경험이 없는 남자를 이래도 되나? 갈등했다. 제 첫 여자가 아주머니였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오희선은 날아갈 듯이 기분이 좋았다. 학생의 얼굴을 보니 진지했다. 더 이상 망설일 것도 없었다. 그토록 자신을 원하는 학생에게 오희선은 허락해도 될 것 같았다. 그래, 알았어. 말 그만해도 돼. 그렇게 말하면서 오희선은 천천히 학생이 앉아있는 소파에 다가갔다. 안절부절 못하는 학생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긴장하지 마. 아줌마. 아줌마라 하지 마. 희선이라고 해. 희선, 넌 최고의 여자야. 사실 나도 너랑 만나고 싶었어. 그러던 중에 기다려. 카메라 가져올게. 그 말과 동시에 오희선이 안방으로 서둘러 들어갔다. 학생이 어리둥절한 채 그런 그녀의 모습을 멀뚱히 보다가 그녀가 안방에서 카메라를 가져오는 것을 바라보았다. 오희선은 카메라를 켜더니 학생에게 건넸다. 부탁인데 얼굴은 안 나오게 우리를 찍어. 이런 취향이에요, 희선씨. 있어. 이유는 묻지 마. 그냥 찍어. 대신 내가 새로운 걸 알려줄게. 오희선은 그렇게 말하고는 학생에게 살짝 윙크를 했다. 그런 후 주말에 7년차 영업과장인 김성복은 늦은 시간 아내가 자는 것을 확인한 후 그녀 몰래 침대에서 빠져나와 거실 컴퓨터로 향했다. 마침 당일 아침 일찍부터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가서 한바탕 신나게 노는 바람에 아이들도 깊이 잠든 모양이었다. 그는 컴퓨터를 켜 그가 평소 즐겨 찾는 사이트에 들어갔다. 천천히 스크롤바를 내리면서 영상을 찾다가 문득 하나의 영상 이름이 눈에 띄었다. 남편 몰래 바람난 유부녀를 만나는 고딩. 오, 조회수도 대박인데? 20만 조회수잖아. 대박이다. 좋겠네. 이 고딩은. 부럽다.
부러워. 그는 영상의 여자가 자신의 아내인지도 모르고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